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해질까? 돈이란 건 뭘까? 라디오 PD가 되고 싶었던 구남친 현 남편 강은 어쩌다 보니 팔자에도 없는 IT 회사에 취직했다. 처음 한 해를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며 보냈는지 곁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애초에 지원하고 합격한 부서는 전혀 다른 데였지만 신입사원 교육이 끝나고 난 뒤 회사는 회사의 뜻대로 부서 배정을 마쳤다. 그곳에서 그는 사내 시스템 담당자 역할을 맡았다. 매일 그의 자리로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밀려드는 많은 요청을 강은 혼자서 처리해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를 받으러 회사에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이 수화기가 된 것 같은 날도 있다고 했다. 나는 그가 무엇 하며 살고 싶었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라디오 앞에 붙어 앉아있던 소녀는 자라서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전국 청취자들이 보내는 사연을 읽고 그에 어울리는 음악을 내보내는 일을. 그랬던 그는 이제 밀려드는 업무 전화를 받다가 참지 못하고 책상 위로 볼펜을 집어던지는 회사원이 되어 있었다. 당시 나는 다니고 싶었던 잡지사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시작한 지 2년째였다. 적은 월급을 받고 한 달의 마감이 끝나면 적당한 보람을 느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나 일을 만나 종종 힘들기도 했지만 이 바닥은 원래 다 그렇다라는 말을 당연한 듯 받아들였다.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 사귀기 시작한 우리는 서로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지 곁에서 다 지켜보았다. 내가 먼저 취직을 했고 2년 뒤인가 그가 취직을 했다. 받는 돈은 2배 정도 차이가 났다. 그래서였다. 우리는 쉽게 후회하질 못했다. 무엇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였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이런 건지 몰랐다는 말이나 이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일 같다는 그런 말. 강은 아마 더 말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연일 뉴스에서 취업난이라 떠들어대는 시대에 다행히 취직이 된 것. 큰 회사에서 괜찮은 월급을 받는 것. 그 자명한 사실은 이 일이 힘들다거나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은 사실 이런 게 아니라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같았다. 강은 좀처럼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두어 달에 한 번씩 늦도록 술을 마실 때면 한 적 없는 얘기를 하곤 했다. 회사에서 자신이 어떤 기분으로 버티는지, 어떤 날은 현관문에서 회사 정문까지 이르는 길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다고도 했다. 27층 건물 안에 갇혀 온종일 한 번도 웃지 못한 채 요즘 무슨 일이 있느냐는 소리만 듣는 얼굴로 사는 게 자신을 점점 별로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다고. 그만큼 힘들었으면서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싶어지는 얘기들을 본인은 다음날 기억도 하지 못하면서 털어놓곤 했다. 나는 그게 그의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나 괜찮아. 돈 버니까 신난다. 다음 달에 어디 놀러 갈까? 그런 말로는 도저히 덮이지 않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 어느 날 편지를 써서 그가 벗어둔 외투 앞주머니에 넣어둔 적이 있다. 힘들면 언제든 그만두어도 된다고. 우린 아직 어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을 테니 이것을 실패라 여기지 않아도 된다고. 무엇보다 그 일이 너를 갉아먹게 두지 말자고. 세상에 그 정도의 일은 없는 거라고. 출근길 강은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그는 같은 회사에 쭉 다니고 있다. 가끔씩 둘이 술을 마실 때면 우린 그 편지를 농담의 소재로 삼곤 한다. 그때 그것만 아니었더라면 딱 그만두려던 참이었는데 그런 편지를 쓰다니. 그런 얘기를 한 뒤 한바탕 웃고 나면 이상하게도 반은 웃기고 반은 서글퍼진다. 정말 그런 거면 어쩌지? 시기적절하게 건넨 위로가 강을 이 삶에 묶어둔 거라면. 부서를 옮긴 뒤로 강은 그럭저럭 만족하며 다닌다. 그때만큼 일이 괴롭진 않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어느 날의 퇴근길, 각자 일터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한 번씩 생각에 잠긴다. 그때 가장 힘든 순간에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면 지금 강은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그에겐 좀 더 행복한 일을 찾을 기회가 주어졌을까? 아니, 그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어렵사리 들어간 회사를 포기하고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을 포기하고 하고 싶다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그래서 아닌 것 같아도 물릴 수 없어진 일을 포기하고 모아둔 월급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거나 지방의 어느 골목에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런 의문들이 한꺼번에 떠오를 때마다 내가 내 인생의 어떤 가능성을 닫아버린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실은 아무리 멍석을 깔아준데도 나는 다르게 살아볼 용기 같은 건 전혀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인생은 정말 모르겠다. 강의 졸업을 앞두고 한창 언론고시 준비를 하던 해, 방송국들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중에는 공채가 전무했다. 이 길 하나만 보고 멀리서부터 걸어왔는데 지금은 공사 중이니 돌아가라는 안내판을 맞닥뜨린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이것저것 공채가 뜨는 회사마다 원서를 넣었다. 어느 회사에 가고 싶으냐고 물으면 모두가 나를 뽑아주는 데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취업 시즌이었다. 한 우물만 판 게 아니라 여러 우물을 파다가 물이 나오는 우물을 선택했으므로 그는 어쩌면 자신을 꿈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이라 여기는지도 모르겠다. 요즘의 강은 일은 할만하냐는 물음에 그냥 나쁘지 않다고 대답한다. 처음보다는 낫다고, 그 정도면 됐다고. 나는 항상 그의 그런 점을 높이 샀다. 그 정도면 되는 것, 대단히 만족스럽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는 것. 나는 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 때로 간절함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일이란 건 뭘까? 돈이란 건 뭘까? 똑 부러지는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자꾸 묻기만 한다. 지금으로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한 인생이라고도,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들은 불행하다고도 말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돈이 정말 없던 시절도 겪어보았고, 그리 원치 않는 일을 하며 이전보다 많은 보수를 받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역시 글을 쓰고 싶었다. 내 것을 해보겠다고 회사를 나와서는 그냥 나약한 의지를 지닌 백수로 몇 달을 살았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다시 좋아하는 일의 자리로 돌아와 세 번째로 입사했을 땐 중간관리자를 맡아야 하는 연차가 되어 있었다. 하고 싶은 일에 속했던 실무는 줄어들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은 늘어났다. 한 번씩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지만 맛있는 안주에 술을 마시거나 비행기 표를 알아볼 때면 그때도 일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맛있는 안주에 술을 마시거나 비행기 표를 알아볼 때면 그래도 일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강의하는 일은 그가 단 한 번도 하고 싶다 생각한 적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삶이 그가 원하지 않았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언젠가 휴가철에 읽은 기사에서 이런 식의 문장을 발견했다. 회사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20%만이라도 있으면 다닐 수 있다. 나는 그 말에 동그라미를 쳐둔다. 맞는 말이다. 100% 좋은 회사나 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나를 버티게 해주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20%만 있다면 선방하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이경미 감독의 책 잘 돼가 무엇이든엔 이런 문장도 나온다. 내가 쫓고 있는 목표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면 빨리 그만두겠다고 수시로 다짐한다. 나는 이 말에도 동그라미를 쳐둔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일에 대해 가져야 하는 유일한 태도가 아닌가 하면서, 하고 싶었던 일이든 아니든 그 일이 나를 정말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만두어야 한다. 세상이 나를 망치는데도 버텨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건 결코 없으니까. 일을 하며 그 정도까지 불행해진다면 그렇게 얻은 성취감이나 돈으로 아무리 퉁을 쳐봐야 퉁이 안 될 테니까. 좋아하는 일에도 좋기만 한 건 없고 좋아하지 않는 일에도 좋은 점은 있다. 이 문장만은 확실하게 쓸 수 있다. 어쨌든 일과 나는 아직 알아가는 사이다. 서로를 어떻게 부를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것 같다.